예,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퀵 정렬에서 이제 일반화시킨 일반적인 퀵 정렬 알고리즘을 할게요. 연습 문제에 해당할 거고요. 아마 입력은 우리가 리스트 A라고 하고요. 출력은 없죠. 우리가 입력해 한 숫자 그 리스트에 있는 값을 정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랑 좀 틀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어디서부터 할 거서 어디까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스타트하고 엔드 정렬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해서 정렬하는 제기 호출 함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definition은 quick sort 그 다음에 sub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거기에서 일부를 subset이죠. sub라고 하면 subset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세트를 돼 있는 게 a라는 그쵸? 우리가 할 거고 리스트에서 스타트하고 엔드 포인트를 잡을 거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종료 조건을 해놔야겠죠. 뭐냐면 동일합니다. 정렬 대상이 한 개 이하 하나면 할 필요 없고 0이면 당연히 빈 리스트니까 할 필요 없죠. 그리고 if end에서 스타트를 뺀 게 0보다 그쵸 작거나 같다. 그래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턴 값 그럼 이게 정지 조건 종료 조건이 됩니다. 자, 우리 똑같이 중요한 게 뭐였냐면 병렬 정합하고 틀린 거는요. 우리가 기준값을 정하고 그룹을 앞에 작은 수를 기준값보다 작은 거를 앞에 놓고 앞에 그룹을 놓고 어, 큰 거는 뒷 그룹으로 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준값에 맞춰서 리스트 안에서 각 차례 위치를 맞춘다. 그쵸? 그래서 기준값보다 작은 값들, 기준값보다 큰 값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봇 기준을 정하는 게 큰 차이라고 했죠. A 그다음에 AND예요. 그렇죠? 편의상 똑같이 마지막 값을 기준값으로 정렬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하나는 처음에 스타트. 그렇죠? 보통 이제 A의 첫 번째 0. 그렇죠? 여기서부터 위치 주소부터 시작하겠죠. 넘어갑니다. 이제 폼은 돌아가요. 여기까지. 자, 폼을 우리가 J라고 하면 레인지는 스타트하고 엔드 포인트까지 우리가 할 거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J 값 하나씩 빼오는 값은 피벗 기준값보다 작다. 그쵸? 그게 기준값보다 작으면 자 이게 기준값이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에 J 번째에 있는 값 그쵸? 5라고 하면 작으니까 이쪽이 앞에 있겠죠. 그쵸? 그게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위치 J하고 I로 바꾸고 I하고 J하고 바꾸고 그리고 I는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고 I하고 AND가 있고 AND하고 I 그러면 똑같이 자리를 바꾸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만 A라는 걸로 시작하고 스타트 그래서 어디까지 이 범위죠. I-1 왜? 기준값보다 작은 그룹을 재교체로 다시 정렬하는 거고 두 번째는 A 리스트에 있는 거에서 거꾸로 그쵸? 내가 기준값 이게 I가 기준값이어서 시죠. 기준값보다 하나 더 많은 데서부터 뭐지? 윗 끝까지 그쵸? 그렇게 정렬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개로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앞에 기준값 i 그 다음에 뒤에 그쵸? 큰 숫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부터 우리 똑같아요. len 함수 하면 전체 길이죠. 0부터 n-1까지 그거죠. 거기에서 하나를 뺀 왜? 끝자리는 우리가 이미 기준값으로 정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definition quick sort a라고 우리가 또 함수를 만들고 이거는 A 서브라고 했던 거 각각 그룹으로 나눈 거요. 거기다가 0부터 len 이게 스타트 포인트인 거죠. 0부터 len 함수 A 그쵸? 전체에 하나 뺀 거 거기까지를 하면 된다. 전체를 다 재기 함수로 호출해라. 그리고 이 숫자를 집어넣고 퀵솔트 D 요거를 해주면 그리고 프린트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1, 2, 3, 4부터 10까지 차례로 올림차순으로 정리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값이 왜 중요하냐? 줄 세우기에서 선생님이 기준으로 정한 학생이 하필이면 10명 중에 키가 가장 작은 학생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왜냐면은 자, 여기 기준값을 i를 제일 작은 걸로 해버려 작은 학생을 해버려요. 여기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그러면 학생이 한 명도 없죠, 앞에. 그룹 1은. 그룹 2를 이가 있는데
그러면 기준보다 큰 그룹은 나머지 모두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둘로 나누면 의미가 없죠. 퀵 정렬의 효율이 낮아지죠. 하나씩 비교할 요거랑 비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퀵 정렬은 좋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정렬의 효율성을 가늠함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전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찾고 그 중에 한 중간에 있는 값을 임의로 정해서 하는 방법이 좋고, 보통 일부러 저희 같은 경우는 임의로 적을 때 이제 어, 이것도 방법이라고 그랬죠. 끝번호를 알고 있어. 끝번호가 좀 적당한 숫자야. 그러면 그 적당한 숫자를 그냥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기준을 잘못하면 가장 작은 학생을 잡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앞에가 비어 있으니까 기준하고 비교할 의미가 없는 거고, 가장 큰 학생 또 하면 뒤에도 또 비어 있으니까 의미가 없죠. 기준하고 비교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퀵 정렬, 왜냐면 이게 계산 복잡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최악이면은 선택 정렬이나 삽입 정렬과 같이 하나씩 다 비교해야 되잖아요. 넣다 뺐다 넣다 뺐다. 그래서 5의 n 제곱이에요. 근데 병합 보통은 이게 지금 보통 비슷하죠. 병합 정렬이랑 그래서 반 나누는 것도 똑같고 이렇게 정렬을 하는데, 이거를 이 대신 이거는 뭐예요? 기준을 갖고 하나 순서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기준만 잘 잡으면 뭐예요? n 로그 n, 그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라는 아까 처럼 기준을 가장 작거나 가장 큰 거 값을 하게 되면 제대로 나눠지지 않으면 오히려 5의 n 제곱이, 그쵸? n 제곱이 되는 그런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좋은 기준값을 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연구가 돼 있고, 퀵 정렬은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n 곱하기 로그 n으로 우리가 정렬을 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연습 문제를 딱 나왔는데 제가 그냥 내주려고 하다가 또 교환을 손질했어요. 그쵸? 이게 원래 다른 데는 버블 정렬이라고 따로 또 나옵니다. 따로 챕터가.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그냥 키 되는 게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서 키 정렬을 많이 쓰고요. 버블 정렬은 좀 비효율적이라서 그냥 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연습 문제에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버블 정렬을 한번 보면요. 이웃하는 숫자랑 비교해서 작은 수를 앞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해요. 보시다 보면 우리가 왜 버블이라면 요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리스트에. 그럼 이거 하나씩 다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얘랑 비교하고, 그쵸? 이렇게 비교하고. 이해되시죠? 이 앞뒤로 계속 여기랑 비교하고 뒤랑 비교하고, 그리고 또 숫자 바꿔주고, 또 바꾼 거 같고 또 바꿔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과정입니다. 이웃하는 숫자를 비교해서 작은 수를 앞쪽으로 이동.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파일에서 인접한 두 개의 레코드 키 값을 비교해서 그 크기에 따라 레코드 위치를 서로 교환하는 정렬이고요. 오른손 차순으로 정렬하면 작은 수는 배열의 앞부분으로 당연히 계속 이동하겠죠. 보면 이거예요.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요. 29, 10, 14, 37, 13. 그러면 처음 요거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 잡고, 그게 아니라 처음 걸 보고 기준이라 생각하고 요거 두 개 비교해요. 그럼 바꾸죠? 그럼 29하고 14네요. 그럼 요거 두 개 바꿔요. 그리고 이제 바꿨죠? 29하고 37이에요. 그럼 또 바꾸죠? 그냥 놔두던가 요거 뒤에 보고 또 바꿔요. 이해되시죠? 요것도 그냥 놔두면 되고, 14하고 29 비교해요. 그냥 놔두면 되네. 요거는 바꿔줘야겠네. 그쵸? 그리고 이거랑 또 비교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하고 최악의 경우에 n 제곱이 나와요. 그쵸? 선택 정렬 3점처럼 이제 보시다시피 양쪽 이웃수 다 비교하는 거예요. 32, 3하고 31, 31, 48 놔둬요. 이거는 그쵸? 괜찮네요. 그냥 가면 돼요. 얘도 안 바꿔도 돼요. 여기까지 해결.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8하고 73하고 비교하면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11하고 73이에요. 이건 바꿀 필요 없네요. 이건 또 바꿔줘야 되죠. 20하고 73. 처음에 이렇게 하나씩 해요. 그래서 쭉 해서 마지막에 73. 처음,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앞뒤로 비교해서 마지막 끝에 나오는 게 이제 7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놔둬요. 그러면 제외해요. 여기 하나. 오케이.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73을 가만히 놔두고 뭐냐면 또 다시 처음부터 3하고 31 그래 놔둬. 30이라고 48
그 낫도 48하고 8 바꿔 스위치 해주죠. 그 다음에 스위치 된 8하고 11이 됐으니까 11하고 48 낫도 여기 20하고 48이죠. 바꿔. 이거 어떻게 해요? 바꿔. 알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거 그냥 냅두면 되고 요거는 바꿔. 그러면 이거 65로 끝났죠? 냅둬. 이거 제외해요. 여기까지. 어떤 관계지? 그러니까 버블이죠. 왜 버블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꼭 버블처럼 그쵸? 거품처럼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제어합니다. 그래서 두 개 배열이 끝나가지고 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 치면 정렬이 다 돼 있으면 굉장히 효율이 좋죠. 그냥 바꿀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숫자대로 나열해봐 하면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하는 거랑 똑같이 시퀀스랑 똑같습니다. 그냥 순차 정렬이랑 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씩 다 작거나 탐색 순차 탐색이랑 비슷하게 이 정렬도 이런 식인 거죠. 거품 정렬이.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작으면은 좋고 정렬이 돼 있으면 아주 좋은 성능을 알지만 아까 보다시피 뭐예요? n 제곱입니다. 그쵸? 그래서 거품 정렬로 줄서기를 비유하면 학생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일렬로 줄 세운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씩 맨 앞에서 뒤로 이동하면서 네,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줄 이렇게 서 있으면 선생님이 쭉 가면서 야야야 너네 바꿔. 너네 키 어유 바꿔. 이해되시죠? 옛날에 체육 시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웃한 앞뒤 학생의 키를 서로 비교해서 앞에 있는 학생의 키가 바로 뒤에 있는 학생보다 크면 서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선생님은 계속 뒤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웃한 앞뒤 학생을 이렇게 계속 이동하시면서 키를 비교해서 앞뒤 위치를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 키 순서로 줄 쓸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바꾸다 보면 아까 치매처럼 효율이 안 좋은 게 막 3이 제일 작은데 중간에 딱 있어요. 한 10명 중에 7번째. 그럼 계속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줄의 끝까지 확인하는 동안 자리를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으면 모든 학생이 순서대로 줄을 선 거죠. 이런 식으로 버블 같죠? 요거도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쭉 끝낸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거예요. 2하고 4 비교해서 그대로 두. 4하고 5 비교해서 그대로 두. 5하고 1 바꿔. 그쵸? 그 다음에 5, 3. 그쵸? 바꿔. 여긴 다 됐네. 그쵸? 다시 앞에서부터 봐요. 그쵸? 어. 저 이게 이런 용어를 전문 용어로 뭐라 했죠? 예. 노가다. 그쵸? 물론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슬랭 같은 거죠. 이렇게 한다 이거야. 4일 바꿔. 또 43 바꿔. 45 안 바꿔. 여기 딱 냅둬. 자, 근데 문제는 또 다시 앞으로 또 바꿔. 거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종은 다 되겠죠. 그래서 코드는 오히려 아까 제가 우리 많이 봤던 것처럼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반드시. 그쵸? 어, 이렇게 y를 x 서로 스위치를 하니까 이 코드가 나올 겁니다. 벌써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definition 합니다. 리스트는 a고 출력은 당연히 입력이 주어진 a가 정렬되는 거고 definition은 버블 소트예요. 그래서 n은 전체 리스트에 있는 값, 그 전체를 봅니다. 그게 len 함수를 쓰는 거예요. while문 돌아갑니다. 정렬이 그러면 벌써 우리가 뭐냐면 정지 조건이 하나 있어야겠네. while true니까 계속 반복되네요. false가 나오면 아웃인 거죠. while true 정렬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false가 나와버리면 정지가 중지 조건이 되겠죠. changed 바뀌면 자료를 앞뒤로 바꿨으면 멈추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false. 그쵸? 그래서 자료를 훑어보면서 뒤집힌 자료가 있으면 바꾸고 바뀌었다 표시해달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기다가 프린트를 중간에 찍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걸 변화를 보기 위해서. 폼은 돌아갑니다. 반복문. 레인지 함수 알죠? 어떤 범위에서 내가 하나씩 갖고 올 테니까 그걸 i 그쵸? 처음에 첫 번째 자리 0이죠? 여기 지금 a라고 하면 a의 첫 번째 그게 이제 0번째가 첫 번째 거죠. 그래서 n-1인 건 이해하시죠? 실제로는 뭐야? 마지막 끝에 정렬을 마지막 아까 어떻게 다 정렬이 되면 여기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렬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끝으로 다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n-1까지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씩 비교해 보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이게 0이면 이게 0 플러스 1이니까 첫 번째 자리죠. 두 번째 자리.
첫 번째, 두 번째 비교해가지고 이게 더 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이 뒤보다 크면 출력해야죠. 어, 출력해요. 참고용으로 출력한다고 하고 이걸 서로 스위치해줘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줘요. 두 자료의 위치를 맞바꾼다. 그리고 changed 그리고 true 바뀌었음을 기록해라. 자료를 한번 훑어보는 동안 바뀐 적이 없다면 정렬이 완성된 걸로 종료해야죠. 그래서 바뀐 적이 있으면 다시 앞에서부터 비교 반복하는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changed가 false면 뭐예요? return 값을 반환해라.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주어진 걸 값을 입력값으로 넣고 그쵸? 요 버블 소트 그 우리 함수 쓰면 그다음 프린트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화 아까 중간에 찍어달라고 참고용을 한 게 있죠? 이런 식으로 바뀐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쵸?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냅두고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냅두고 요거 각각 비교했죠? 근데 여기 바뀌었겠죠. 그리고 똑같이 그 다음 거 요것도 요거 비교한 게 바뀌었겠죠. 그쵸? 여기까지 다 끝났으면 온 놔두고 여기 보시면 그렇죠? 놔두고 그 다음에 요거부터 또 바꿔요. 그쵸? 그래서 거품 정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버블 정렬이라고 더 많이 해요. 사실은 입력으로 이미 정렬된 리스트가 딱 주어졌을 때는 리스트를 한번 훑어보면 바꿀 자료가 없으면 바로 정렬이 종료되죠. 그러면 아주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최선입니까? 그쵸? 그럴 경우에 계산 복잡은 n번 한 번만 쑥 가면 되니까 n번만큼만 다 정렬되어 있으면 확인용이죠 완전히. 그렇지만 이미 정렬된 리스트가 아닌 일반적인 입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복잡도는 n제곱입니다. 하지만 거품 정렬은 자료 위치를 서로 바꾸는 횟수가 선택 정렬이나 삽입 정렬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렬 알고리즘 이제는 정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젠 이거 끝나면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 정렬 이제 이거는 딱 시험 내기도 좋죠. 각각의 정렬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래서 선택 정렬 그리고 점점 이제 이 사태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제가 출강하는데도 이제 대면 강의를 해라. 그리고 저도 지금 대학원에서 시험은 대면 시험을 봐라. 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거 봤을 때 시험을 그쵸? 대면 시험으로 어, 볼까 그것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수업은 이렇게 하더라도 어, 뭐 오픈북으로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긴 하겠지만 아마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험만큼이라도 대면으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서로 이렇게 상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기말고사는 그래야지 나중에 탈이 없거든요. 절대평가라니까.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학교 방침에 따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정렬을 이거는 내겠다. 이거 안 내면 난 교수도 아니다. 그죠? 정렬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건 꼭 나옵니다. 그죠? 나올 확률 몇 퍼센트? 99.99% 알았죠? 그러니까 요건 무조건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알았죠? 그래서 동작 원리는 선택 정렬하면 이렇게 하나씩 갖고 왔죠. 이렇게 서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게 보고. 그래서 최소값 가장 남은 자료 중에 최소값을 민 기억나시죠? 어, 그래서 뽑아가지고 해요. 근데 그걸 다 각각을 비교해 봐야 되니까 이것도 n 제곱이 걸린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삽입 정렬은 요 하나를 뽑고 자료를 하나씩 뽑은 다음에 각각을 비교해서 하나씩 뽑고 다시 이렇게 태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뽑았는데 그 다음 게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삽입 정렬이었어요. 이것도 n제곱이죠.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n제곱은 외우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딱 봐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느껴지잖아요. 이제는 병합 정렬은 자 그러니까 병합 정렬부터가 성능이 좋다고 조금이라도 반을 뚝 하고 그룹을 나눠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이 게임이 뭐 이 병합 정렬이나 이거 보면은 그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1학년 때 그 MT나 OT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 명으로 뭉쳐 다섯 명으로 뭉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뭉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키 순서대로 서 그러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요. 대부분 알고리즘이 뭐냐면 이렇게 큰 덩어리로 있으면 이게 기본인 거예요. 큰 덩어리 있으면
그걸 다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잘게 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잘라서 그거를 갖고 다시 붙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이썬이 왜 효율적이라고 하냐면 C 언어는 순차적으로 다 입력을 우리가 코드를 입력했다면 지금은 뭐예요? 요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딱 보이면 센서 데이터로 뭐예요? 이거를 문을 열어. 그쵸? 근데 이제 뭐 문 규격마다 아니면 그 명령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표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이더로 몇 뭐 이렇게 규정을 만약 한다 그러면 뭐 1m 50cm 앞에 문 앞에 유리문 앞에 서면은 센서 데이터가 작동하면 그때 문을 열라.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면 파이썬이 다 이런 걸 이제 모듈화 다 해놓은 거죠. 이게 안은 다 C 언어예요. 그렇죠? C 언어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지금은 바꿨지만 많이. 그래서 순차 언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듈화돼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순차적으로 해야 될 걸 요 정도만 튜닝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거 그렇죠? 이걸 좀 바꿀 수 싶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코드를 짜고 모듈 내려가지고 요거 갖고 오고 요거 갖고 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이 되는 거죠 일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반으로 뚝 나눈 다음에 A 그룹, B 그룹. 요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보고 일반적으로 그냥 반으로 그냥 10명이면 5명씩 나눈 거죠. 그런 다음에 이쪽에 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게 빈 리스트였죠. 하나씩 비교 요거랑 요거랑 앞에 하나씩 비교해서 갖고 오고 그렇죠. 요걸 일단은 한번 정렬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룹 나누고 그룹별로 각각 정렬 이때 재기호출하고 다시 머지한다. 그래서 계산 복잡도가 n 곱하기 로그 n이다.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게 비슷한데 기준점만 있는 게 킥이다. 이렇게 외우셔야죠. 그래서 기준점 하나 놓고 요 앞에 그룹 2개 나누고 여기 정렬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기준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다. 근데 기준을 잘못하게 되면 더 예를 들어서 기준을 했는데 어머 요게 이게 이 기준보다 이게 키가 작아야 되잖아요. 키가 더 커. 그러면 완전히 뭐 그쵸? 다시 해야 되잖아요. 기준부터 섞어가지고. 그래서 복잡도가 보통은 5의 n 곱하기 로그 n인데 n의 제곱이 될 수도 있다. 그쵸? 기준점 잘 잡아야 된다. 그쵸? 그래서 기준 선택하고 기준에 맞춰서 그룹 A 그룹, B 그룹 나누고 그 기준 되는 걸 기준으로 그룹별로 각각 정하는 게 뭐 퀵 정렬이다. 근데 현실에는 이걸 많이 쓴다. 그쵸? 그 다음에 버블 정렬은 이런 알고리즘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거다. 그쵸? 이렇게 한 명씩 한 땀 한 땀 서로 비교, 양쪽 다 비교해서 야 이쪽 너 앞으로 가, 너 뒤로 가, 너 앞으로 가, 너 뒤로 가. 그쵸?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앞뒤로 이웃한 자료를 비교해서 크기가 뒤집힌 경우 서로 위치를 바꾸고. 그러니까 보통 n 제곱이 나오죠. 시간 복잡도가. 그래서 파이썬 정렬에 대해서 여기 잠깐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 자바, C, 샵 이렇게 최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부분 정렬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솔트라는 파이썬 기능을 배울 거예요. 그렇죠? 솔티드 함수가 있으면 리스트를 쉽게 정렬이 가능한데요. 자, 솔티드 됐다면 이미 정렬이 되어져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이미 한번 저장이 되어 있다. 공간을 차지하겠죠. 자, 그러면은 결과는 아마 비슷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sorted하고 52314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어떠한 sorted 함수를 쓰면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배운 정렬 알고리즘을 여기 내장돼 있어 가지고 가장 좋은 걸 선택해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모듈을 내면. 근데 원래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드를 할 때는 이 sorted가 아니라 a.sort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어떤 a라는 우리가 리스트가 있어요. 정렬되지 않은. 그 다음에 a에다가 하고 뒤에 명령문이죠. 이거를 52314를 치면 그러면 a 치면 이렇게 1, 2, 3, 4, 5가 나옵니다. 이런 거를요 자바나 이런 데서는 메소드라고 해요. 어떤 방법이죠. 방법을 만든 거죠. 어떤 요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라, 처리해라. 어떻게, how 이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이죠. 메소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이렇게 1, 2, 3, 4, 5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차이를 말하는 것처럼 sorted라는 함수는 인자로 리스트를 주면 리스트로 정렬된 리스트를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반면에 sort 함수는 새 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그냥 요거 보고
하나씩 정렬을 해보는 거죠. 대상 자체의 순서만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요건 메모리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은 실제로 어떤 정렬 알고리즘을 정렬하는 거냐면 팀솔트라는 알고리즘이 있대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팀솔트는 우리가 배운 병합 정렬, 삽입 정렬 아이디어를 다 적절하게 새로운 알고리즘을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재단이 있어요. 파이썬 재단이라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최선이잖아요. 대부분 나올 수 있는 게 n이 최고일 수 있지만 그렇게 딱 정렬되어 있는 걸 굳이 확인용 외에는 아니잖아요. 보통 정렬이 안 돼 있잖아요. 특히 현실 세계의 문제는. 그래서 보통은 n 곱하기 로그 n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 n 곱하기 로그 n만큼의 정렬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딕셔너리 동명 이인 찾기부터는 3교시 때 하겠습니다.